그 어떤 10분보다 알찬 10분 뉴스아이키 갑타임 120만을 넘어 150만을 향해 가는 요정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윤혜입니다. 여러분 네. 주말 잘 보내셨죠? 주말 사이에 120만이 됐습니다. 아우,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네. 아유 감사합니다 정말. 네. 제가 오늘 이런 것까지 알아야 싶나 하는 뉴스를 봤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코피가 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국무회의 도중에 코피를 흘리셨던 거고 정부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뉴욕 현지에서 살인적인 양자회담을 소화했고 귀국한 직후에도 민생 행보에 강행군에 멈추지 않아 과로한 것 같다. 그랬더니 댓글에 공감 순위 1등이 이거 북한 뉴스 아니냐 하면서 크크크크 했던 게 이제 네이버 봤어요. 순 공감순 1등 댓글이었습니다. 이거 정말 이게 뉴스거리가 되는 건지 과거에도 8월에 대통령실 엄청난 경무에 시달려서 여름휴가를 떠나야 된다 뭐 이런 기사를 보고도 정말 어이가 없었는데 이 기사를 보다가요 네. 제가 뭐가 있어서 네. 일단 옛날 죄송합니다만 코피 흘렸다라는 게 네. 대문짝만의 기사로 올라온 거 보면서 네. 민생행보 가는군의 과로 코피 네. 흘린 윤 국무회의 중 이거 보면서 옛날 개그 콘서트의 코피 파 그러니까요. 요즘 또 날씨가 워낙 또 건조해가지고 저희 아들은 그냥 자고만 일어나도 코피가 나거든요. 이게 과로가 맞는지 또 날씨 탓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니 뭐 과로하셨다고 보고요. 네. 근데 과로하셨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기사 중에 이것도 이제 네. 대통령실에서 그 준 워딩 같은데 윤 대통령은 지난 23일 저녁 미국 뉴욕에서 귀국한 직후 네. 충남 공주에서 열린 지역 행사로 달려가 몸소 내수 진작에 노력한다는 메시지를 애둘러 던졌다. 그랬군요. 몸소 이게 눈에 또 팍 들어와요. 아니, 그러니까 이 기사가 몸소. 어디에다 뭐 올리는 무슨 글도 아니고 뭔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 대통령은 이렇게 코피를 막 팍 흘리면서 열심히 코피 일을 팍. 하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 제가 추적 60분 네네. 대통령 취임 500일 한가의 민심을 말하다. 네. 잠깐만요. 네. 여기 23일 저는 이 기사에서 네. 몸소 이것도 눈에 걸렸지만 23일 공주에서 열린 지역 행사 이게 뭔지를 한번 얘기를 하고 가야 돼요. 무슨 행사입니까? 무슨 행사였냐면 네, 공주. 거기가 공주 무슨 금강이잖아요. 금강이 네. 있고 거기 금강이라는 게 비단금자에다가 모래사장이 비단처럼 예쁘다라고 해서 그랬던 거거든요. 네. 공주보가 있습니다. 이 공주보를 물에 채웠을 때랑 물에 채우지 않았을 때 생태계의 변화가 엄청나게 크다는 게 다 입증이 됐거든요. 네. 그 금빛 모래사장이 뻘밭으로 바뀌어요. 물을 그 공주보를 막아가지고 물에 채웠을 때. 네. 그래서 많은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이거 공주보를 막겠다고 한 거예요. 왜 그러냐? 대통령이 몸소 참석하셨던 그 행사에 황포 돛단배를 띄우려면 공주보를 막아서 물을 채워야 찰랑찰랑 되겠네.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다음에 유등을 거기 띄우겠다는 거예요. 근데 유등 한 20몇 개 띄웠다고 해요. 네. 대통령이 저녁 때 가서 그 황포 돛담배랑 유등 띄우는 그 행사를 하기 위해서 네. 공주보를 막고 물을 채웠고 환경운동 하시는 분들이 그 공주보 앞에 물에 들어가서 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왜냐하면 물을 채우면 그 사람들 수장시키겠다는 꼴이 되니까 물 안에서 시위를 했어요. 물이 차면 나는 여기서 물 차는 것과 함께 그래서 사실은 구출됐어요. 진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행사 때문에 공주보에 물을 채웠던 거예요. 근데 지역 행사로 미국 뉴욕에서 귀국한 직후 충남 공주에서 열린 지역 행사로 달려가 몸소 내수진작에 저는 여기서 정말 몸이 훼손되는 것을 자신의 몸이 훼손되는 것을 감수해 가면서 네. 이 행사, 지역 행사와 관련돼서 의사 표현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군가 이런 부분들을 찾는 기사가 진짜 기사가 아닐까? 그렇네요. 그 기사는 제가 보지를 못했거든요.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코피파. 네, 이렇게 코피까지 흘리시고 또 네. 경무에 시달려셔가지고 또 여름휴가도 다녀오셨는데 네. 지난주 금요일 추적 60분 프로에서 전국 방방곳곳을 돌아다니면서 대통령 취임 500일이 되었으니 한가위 민심. 한가의 민심을 좀 얘기를 들어보자라고 해가지고 기자가 떠난 거예요. 그랬는데 대통령이 190번의 연설 중에서 경제를 557번이나 언급을 할 정도로 네네. 경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있다 말을 엄청나게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셨고 경제가 좀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데
정말 시장을 굉장히 많이 돌아봤는데 시장에서 이제 말씀하신 상인들의 대부분이 말씀하시는 게 너무 물가가 많이 올랐다. 내가 이거를 팔고 있지만은 너무 많이 올랐고 사러 오시는 손님들도 지갑을 열 수가 없다. 올해 추석은 너무너무 지내기가 힘들다라는 얘기가 한결같았어요. 특히 저도 이제 마트를 가보면 과일이랑 채소가 너무 비싼 거예요. 아니 며칠 전에 저도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시금치 한 단이 8,700원? 아, 네. 오이 3개 저도 6,000원에 샀고요. 네, 그러니까 뭐 몇 개만 주워 담으면 네. 10만 원이 일단 금방 훌쩍 넘어간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국내 최대 중고기계 유통단지를 갔는데 거기 사장님께서 지금 중고기계 여기 유통단지 70%가 폐업을 한 상태다. 네. 아예 이게 돌아가질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어두운 단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제 대통령실에서 2km밖에 떨어지지 않은 동자동 쪽방촌을 네, 갔습니다. 동자동 쪽방촌. 그 이제 목사님께서 독시락을 막 한 집 한 집 나눠드리면서 정말 땀을 흘리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분들을 보살피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다. 정권이 바뀌고 가까이 있으니 목소리가 들릴 줄 알고 이분들이 쪽방촌을 안 떠나고 대통령이 소통을 하겠다고 용산에 또 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목소리도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20년째 같은 곳을 떠나지가 못하고 있어요. 왜냐? 갈 곳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직장인 분들도 대리운전을 하시고 투잡, 쓰리잡을 뛰시면서 진짜 10,000원 한 장,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허투루 쓸 수 없는 삶이 왔다. 추석 때 가족들한테 선물 한 장 하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서민들의 고통은 엄청나게 가중되고 있다라는 게 민심이었습니다. 네. 그 역대 정부의 문 전 대통령이 네. 그 9.19 5주년 행사 때 역대 정부의 안보 성적과 경제 성적을 비교해 보면 한마디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진 진보 정부에서 안보 성적도 경제 성적도 월등히 좋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더니 네. 대통령실에서 용산 대통령실에서 안보와 관련해서는 네. 굴종적인 한적한 평화를 진짜 평화라고 할 수 없다. 그래서 한적한 상태, 였다. 한적한 평화라는 참 재밌는 말을 만들었는데 네. 그럼 경제에 대해서는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네. 그럼 경제가 그때 다 좋았다. 여러 가지 수치 이 기준들을 쭉 이야기를 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얘기를 하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9월 24일 날 대통령실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혹시라도 문 전 대통령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오염된 정부를 기반으로 그런 주장이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염된 정보요? 이게 이제 통계 조작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는 부동산 통계와 관련된 얘기였어요. 근데 네. 그거는 뭐 지금 감사 중이니까 관련돼서는 부동산 통계 관련해서 이따가 한문도 교수랑 박신홍 평론가랑 얘기를 해볼 네. 건데 저는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이 네. 주장이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이런 수치를 정확하게 들고요. 그 기준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네.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이 말한 다른 정부와의 비교도 수치상으로 맞지 않는 측면이 있거나 해석이 조금 왜곡된 거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측면이 있다. 이 얘기 뭐예요? 2중 3중에 인용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대통령실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반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오염시키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의 말을 오염시키는 거지 반박하는 게 아니에요. 반박하려면 뭐 그런 근거. 측면이 있다. 네. 비판을 받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저러한 기준에서 이런 기준을 놓고 봤을 때, 즉 뭐 실업률, 고용률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 몇 년도에는 뭐였고 몇 년도에는 뭐였기 때문에 이거는 오해를 하신 것 같다. 또는 이 기준이 아니라 다른 기준, A라는 기준이 아니라 B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훨씬 잘했다. 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거를 바탕으로. 네, 근데 네. 그냥 그런 측면도 있고 그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런 의구심이 든다. 이거는요. 네. 반박이 아니라 똥 뿌리는 거다. 네. 안타깝습니다. 자, 이번에 인사도 또 한 번 안타까운데 이번 주 수요일이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는 날입니다. 이분은 뭐 국민들이랑 싸우자고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야당 의원들이 홍범도 장군 흉상 문제를 서면으로 먼저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홍범도 장군이 항일 업적이 있지만 공산주의 역사의 흐름 속에서 김일성 공산당의 뿌리가 되는 레닌, 스탈린 공산당 당원으로서의 삶을 영위했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아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부 중심에 오게 되는 겁니까? 심지어 그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될 수 있는 겁니까? 이 이야기는 소위 논리적으로 보자면 논리학적으로 보자면 발생적 오류, 발생학적 오류라고 합니다. 이게 왜 얘기 나왔느냐? 기자가 그 국방부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야, 당시 홍범도 장군이 네. 러시아에 있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가입했던 레닌의 공산당이었는데 네. 그건 스탈린의 공산당하고도 다르고 네. 김일성은 당시에 봉오동 전투 때 12살인가 9살인가 이랬다. 시대 순서가 맞지 네. 않는다라고 지적을 받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레닌 공산당이 네. 김일성 공산당의 뿌리잖아. 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억지잖아요. 그러니까 뿌리가 그쪽이니까 김일성 공산당이랑 다를 바가 없다. 레닌 공산당과 김일성 공산당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거는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무시하고 처음에 그랬으니까 지금도 그래라고 얘기를 해서 논리학에서는 발생학적 오류라고 합니다. 네. 신원식 장관님. 발생학적 오류, 논리적 오류는 좀 저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3부에서는 강서구청장 선거 관련 인터뷰가 준비되어 있군요. 네, 기대해 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합타임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